반갑습니다. 팁스틱입니다. 오늘은 모델 Y 롱레인지 주니퍼 1년 오너가 생각하는 차량의 장단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2025년 6월 9일에 차량을 인수받은 뒤 이 모델 Y 롱레인지 차량을 운행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차량을 그냥 몇 달 운영해보고 차량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차량을 출고한 지 이렇게 약 1년이 지나서야 이 차량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4계절, 그중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동력계통에 전기모터와 배터리가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은 4계절 모두를 겪어봐야 그 차량의 장단점이 제대로 파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할 때도 1년 이상의 경험을 해본 뒤 그 차량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의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차량도 1년간의 운영 뒤에 이제서야 이 차량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 정숙성입니다. 차량이 전동화가 되며 엔진에서 발생하던 진동과 소음이 완벽하게 사라짐으로써 주행 중에도 정차 중에도 완벽한 정숙성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전기 차량들이 엔진에 진동과 소음이 없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들에 비해서 당연히 조용하겠지만, 테슬라 모델 Y의 경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들 중에서도 굉장히 방음 대책이 잘 되어 있는 축에 속하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행 중이나 정차 중이나 외부 소음을 잘 차단해주기 때문에 혼자 출퇴근 시에 음악이나 라디오 등을 듣기에도 좋고, 주말에 가족들과 다니며 대화를 하기에도 목소리를 높일 일 없는 매우 좋은 실내 환경을 만들어주기에 차량의 정숙성을 장점 중에 하나로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뛰어난 주행성입니다. 제 차량인 모델 Y 주니퍼 롱레인지 기준 전 후륜 모터 합산 출력 378kW로 이를 마력으로 단순 환산하면 507마력이 되는 출력입니다. 물론 실제로 차량을 가속해보면 500마력대 출력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400마력대 차량 정도의 강력한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전기모터의 특성상 출발부터 즉각적으로 강력한 토크를 보여줍니다. 이런 가속력은 평소에 운전할 때 별로 쓸데가 없어 보이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합류도로로 가속하여 들어가야 하는 경우들처럼 종종 한 번씩은 출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을 모두 떠나서 우선 시내 주행이던 고속도로 주행이던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답답함이 완벽히 사라지기 때문에 출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깔려있는 전기차 특유의 낮은 무게중심으로 인하여 전고가 높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코너링 느낌을 보여주기에 뛰어난 주행성을 두 번째 장점으로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유소에 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주유와 충전은 참 많은 논란이 되곤 하지만 주로 출퇴근을 하는데 차량을 사용하는 제 개인적인 생활 패턴에서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이 충전은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 차량으로 여름철 연비가 리터당 30km에 육박하고 한 번 주유로 900km 이상을 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영했었습니다. 이렇게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을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출근길 또는 퇴근길에 달리던 도로에서 빠져나와 주유소를 들어가고, 차에서 내려서 정전기 방지 패드를 만지고 금액을 설정하고 또 결제를 하고 주유구 열고 그 안에 있는 주유캡 열고 주유건 뽑아서 주유하고 기름 들어가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름이 다 들어가고 나면 캡 닫고 뚜껑 닫고 설정한 금액이랑 안 맞으면 카드 재결제 기다리고 카드 회수해서 다시 차에 타고 또 주행도로로 합류하고 하는 과정이 무조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 그냥 며칠에 한 번 퇴근 후 충전소에 주차를 한 뒤 밤새 충전만 해주면 출근, 퇴근 중에는 에너지원의 보충을 위하여 차량을 멈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기차를 가지고 장거리를 갈 경우 운행 전 배터리를 100% 충전 후 주행을 시작할 테고, 차량의 주행거리가 몇백 킬로가 남아있던 간에 고속주행을 약 200에서 250km 정도 하고 나면 화장실을 가던 담배를 피던 음료를 사 마시던 잠을 자던 한 번쯤은 휴게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전기 차량들은 당연히 급속 충전기를 물려두고 화장실, 흡연, 커피 구매 정도를 해결하는 약 15분간 충전을 하며
주행거리 150km 정도를 확보한 후 출발을 하게 되고 또 다음 200에서 250km 정도 주행을 한 뒤 목적지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는 똑같이 200에서 250km 정도 주행 후 앞선 이유와 같이 화장실, 담배, 음료 등등의 목적으로 휴게소에 들른 뒤 전기차와 똑같이 약 15분간을 소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게소를 출발할 때 목적지까지 갈 기름이 없다면 내연기관 차량들은 다시 휴게소 출구에 있는 주유소에 들러 5분간 주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주유와 충전은 1대1로 비교할 수 없는 행위이며 집이나 직장의 충전기 보유 상황이나 그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대수 등등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이 충전과 주유의 장단점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휴게소에서의 충전 같은 경우 테슬라는 충전 포트가 다르기에 여타 차량들보다 훨씬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모델 Y 롱레인지를 구매하였고 여름철 5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기에 경기 북부부터 친구가 사는 부산도, 친척이 사는 순천도 중간 충전 없이 한 번에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유소를 가지 않는 것, 즉 충전을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아파트 충전 자리에 여유가 많아서 항상 주차 중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제 입장에서 평소 출퇴근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때의 충전은 주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단점을 이야기해 볼 건데 첫 번째 단점으로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없고 대부분의 현대기아 차량들의 손잡이와는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손잡이가 나오는 수동 방식이기 때문에 차량을 항상 이용하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별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차량을 처음 탑승하는 사람들의 경우 차량의 문을 여는 방법부터 알려주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리는 방법 또한 대부분의 차량들과는 다르기에 차량의 운행이 끝나고도 내리는 방법을 동승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비오는 날 대리운전 등을 할 때도 기어 변속이나 와이퍼 작동법 등을 설명해야 하는 부분, 즉 특별하지만 범용적이지 않은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기능을 잘 알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만났던 기사님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해주어야 운행이 가능했었기에 이런 범용적이지 않은 부분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물리 버튼의 부재입니다. 차량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 각종 조그마한 버튼들을 포함 여러가지 부품들을 만들어 납품해줄 협력사를 구하기 힘든 과거 매우 작은 회사였던 테슬라이기에 방대하고 과한 하드웨어를 탑재한 차량을 컨트롤할 수단으로 커다란 모니터 하나만을 이용,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컨트롤하도록 처음 만들어진 차량이고 그렇기에 차량 내부를 보면은 모니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작을 모니터 안에서 해야 하고 자주 사용해야 하는 공조 기능까지 모니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공조기 관련 기능들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조작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방에서 시선이 벗어나 모니터를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방을 바라보며 물리 버튼을 손의 감각으로 누르는 것과 모니터에서 조작하는 것은 직접 해보면 전방에서 시선을 떼야 하는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 와중에 내연기관 차량이라면 어떤 조작을 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가속 페달에서 발을 잠시 떼고 차량이 뉴트럴하게 흐르는 상태에서 조작을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 어떠한 조작을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에 의하여 차량이 감속을 해버리고 그렇다고 페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실수로 조금만 페달을 더 밟게 되면 차량이 가속되기에 모니터만으로 무언가를 조작한다는 것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차량에 익숙해져 있기에 공조 조작 같은 간단한 것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지만 모니터 안에서 다른 복잡한 조작들을 해야 한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잠시 오토파일럿을 켜고 오토파일럿과 함께 전방을 감시하며 조작을 합니다. 세 번째로 동절기 장거리 이동입니다. 전기모터 배터리가 차량에 사용되며 차량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1년 정도는 차량을 타보한다는 것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 한 번 안충으로 500km 이상을 갈 수 있는 차량이기에 제가 살고 있는 경기 북부부터 친척이 살고 있는 순천까지도 친구가 살고 있는 부산까지도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추운 겨울철이 되면 이 주행거리가 심각하게 줄어들게 되고 이전 영상에서 영하 12도의 날씨에서 주행거리를 테스트해 보았을 때 합산 주행거리가 400km를 채 넘지 못하는 주행거리를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렇기에 영하의 날씨에 400km 이상의 장거리를 가게 된다면 중간에 무조건 충전을 해야 하는데
테슬라 슈퍼차저의 경우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에 슈퍼차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충전을 하고 가거나 아니면 비싼 가격에 CCS 콤보 1이라고 하는 급속 충전 어댑터를 구매해야지만 고속도로에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겨울철에 장거리 이동 시 불편함은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델 Y 롱레인지 1년 오너가 생각하는 차량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더 많은 장단점들이 생각이 들지만 1년간 차량을 운행해보며 가장 크게 와닿았던 장점과 단점 3가지씩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단점들은 별도의 파츠를 구매하여 장착하거나 또는 튜닝 등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순정 그대로를 좋아하여 별도의 파츠들을 하나도 구매하지 않고 1년간 차량을 운영해온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에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